안녕하세요. 저는 빛을 이야기하는 작가이자 디자이너 조수민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공간과 삶을 가득 감싸고 있는 빛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명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공간도 한 장의 사진도 결국 멋진 빛이 있어야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어떤 빛 속에 살아가는지 또 공간에 어떠한 빛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빛 속에 살아가기에 그 존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교수이자 조명 디자이너인 제니퍼 팁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사람들의 99%는 빛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100%가 빛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 빛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의 빨간 색상부터 탐스러운 형태, 표면의 질감까지 우리는 사과를 보죠. 내가 사과를 본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빛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사과를 본다 라는 이 문장에는 나와 사과, 단 두 개체만이 존재하죠. 내가 사과를 향해서 시선을 향하고 있고 사과의 여러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과를 본다 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사과를 보고 있는 그 와중에 방에 불이 꺼졌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사과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나와 사과의 관계에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더 이상 사과를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죠. 이 공간에는 나와 사과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네, 바로 빛입니다. 내가 사과를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어디선가 빛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어디에선가 출발한 빛이 사과의 표면에 맞고 반사되어서 내 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나는 사과를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빛의 관점으로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까만 테이블 위에 사과와 신문, 과일들이 놓여져 있죠. 이 사진을 빛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아주 먼 거리에서 출발한 태양빛이 우주를 거치고 대기권을 거쳐 주방 옆 창문을 통과해서 식탁 위에 사과를 맞고 반사되어서 내 눈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이죠.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빛입니다. 지난 여행지에서 만난 멋진 장면도, 며칠 전 카페에서 먹었던 맛있는 디저트와 커피도,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예술작품도, 심지어 밤하늘의 별들까지도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빛입니다. 이 모든 강의를 통해 이 빛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빛의 특성,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특성은 바로 빛의 직진성일 겁니다. 빛은 매질이 없는 진공 또는 같은 매질 내에서 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빛의 옆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빛에 나아가는 모습을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혹은 숲 속에서 퍼져나가는 강한 빗줄기의 모습들, 그리고 공연장에서 뻗어나가는 다양한 색상의 빛의 모습들, 심지어 레이저의 모습들까지도 우리는 빛에 나아가는 모습, 빛이 직진하는 모습을 다들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옆모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주저하게 됐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의 옆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이마저도 모두 빛의 옆모습이 아니라 앞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빗줄기들을 보게 되는 걸까요? 사실 빗줄기를 볼 수 있는 아주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나 먼지들이 반사하고 산란하면서 우리 눈을 향해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상 그 수많은 빛의 앞모습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형태였던 것이죠. 이러한 빛의 특성들을 잘 보여주는 예술작품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넷 에일만이라는 설치미술가죠. 이 미술가는 그물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듭니다. 큰 그물을 도시 한가운데 공중에 걸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지나다니면서 그 작품을 보게 만들죠. 이 작품은 물론 낮에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작품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순간은 바로 밤하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이 작품이 떠 있고 그 밑에서 수많은 조명들이 작품을 비추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늘을 향해 뿜어져 나가는 대부분의 빛은 공중을 향해 날아가 사라지고 우리는 온전히 이 그물에 맞고 반사되고 또 산란되는 빛들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옆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작품의 모습이죠. 우린 여기서 어떤 특별한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공간에 무조건 빛이 많다고 해서 그 공간이 밝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빛은 이 시간에도 이 공간을 가득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온전히 내 눈으로 향해 날아오는 빛의 앞모습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명이 많고 아무리 빛이 많아도 공간이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적은 빛이라도 그 빛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고 풍성한 빛들이 우리 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비출 것인가 만큼 중요한 질문은 바로 어떻게 반사시킬 것인가 입니다. 우리 공간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 빛의 특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 합니다. 빛은 전자기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로 나뉘게 되죠. 수많은 전자기파들이 있지만 우리는 약 400나노미터부터 800나노미터 이 사이의 전자기파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자기파를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전자기파는 전자기파의 길이에 따라서 다양한 색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여러 가지의 색들이 빛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하얀색의 빛이 사실 여러 색의 빛이 합쳐진 상태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과학자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수많은 여러 가지 색상으로 나뉘는 이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거쳐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죠. 우리가 보는 백색광은 모든 색상의 합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색이라는 것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발견이었죠. 그 전까지 우리는 빨간 물체는 빨간색을, 파란 물체는 파란색을, 초록 물체는 초록색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이 발견한 이 빛의 특성은 우리가 보는 모든 색들이 사실은 빛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그 빛 안에서 어떠한 색을 흡수시키고 어떠한 색을 반사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사물의 색이 결정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작품으로서 잘 보여준 작가가 있습니다. 올라프 엘리아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티스트죠. 올라프 엘리아슨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단색광이 만들어내는 어떤 빛의 특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색광, 이 빛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조명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백열전구도 약간의 노란빛이 도는 그런 빛의 색상이고 이 단색광의 빛도 약간 오렌지색, 노란색을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단색광 아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색도 볼 수가 없습니다. 빨간 물체도, 파란 물체도, 초록 물체도 오직 오렌지색의 빛만을 반사할 뿐이기 때문이죠. 이 단색광이라는 조명이 매우 특수한 조명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이 사용해왔던 조명이기도 합니다. 바로 나트륨등이라는 조명인데요. LED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사실 터널 조명이나 가로등 조명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이 나트륨 램프의 어떤 긴 수명과 효율이 이런 곳에 사용되기에 굉장히 적합했거든요. 그런 터널의 공간에서 또 가로등 밑에서 우리는 색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LED의 시대로 바뀌면서 터널과 가로등이 LED로 교체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색들을 볼 수 있죠. 이 단색광이 만들어내는 어떤 장면들 또한 백색광 아래서 우리가 보는 다양한 색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물체는 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요. 물체는 어떠한 파장은 흡수하고 어떠한 파장은 반사시키는 어떤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모든 색상들은 사실 빛에 의해서 결정되죠.
적은 물감의 팔레트로는 캔버스에 풍성한 색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풍성한 팔레트를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는 캔버스 위에 훨씬 더 풍성한 색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백색강이 가지고 있는 색상이라는 것도 이와 동일한 성격을 가집니다. 백색강 안에 얼마나 풍성한 빛의 색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모든 장면들의 색의 풍성함이 결정되게 되죠. 우리가 자연 안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색상들, 다양한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도 사실은 태양광이라는 그 광원 안에 아주 풍성한 색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색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것 모두 태양이라는 그 빛의 위대함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가 멋진 색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술작품마저도 그 예술작품 자체가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술작품을 비추는 빛에 의해 그 색상들이 결정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색을 품고 있는 것은 빛입니다. 물체는 이를 반사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진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내 공간이죠. 태양빛이 없는 실내 공간에서 풍성한 색을 볼 수 있느냐, 풍성한 색을 볼 수 없느냐는 이 모든 인공 조명이 가지고 있는 그 색 구현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연색지수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 연색지수는 인공광원이 얼마나 자연광과 비슷하게 물체의 색을 보여주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보통은 0에서 100까지 이 숫자로 만들어내는 어떤 지수의 모습들을 보이죠. 그리고 이 연색성을 우리는 CRI 혹은 RA라고 표기합니다. 여기서 100은 자연광과 아주 유사한 혹은 동일한 수준의 색 구현력을 의미하고요. 0은 그 반대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램프나 조명기구를 살펴볼 때 CRI 혹은 RA로 표기되는 어떤 수치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80 이상이면 준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연색성을 나타내고요. 90 이상의 연색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색 구현력이 뛰어난 램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연색성의 조명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팔레트의 색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더 풍성한 색의 팔레트를 가질수록 더 풍성한 색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공간 안에서 더 풍성한 색을 보여주고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높은 연색성의 조명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자연광부터 백열전구, 형광램프, LED 램프까지 각각의 램프들이 어떤 빛의 파장들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백열전구를 보시면 모든 색상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이랑 노란색의 비중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백열전구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색들을 볼 수 있지만 색이 약간은 노르스름해 보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형광램프는 규칙적이지 않은 어떤 연속적이지 않은 빛의 파장들을 가지고 있죠. 형광램프 안에서도 우리는 빛의 다양한 색상을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파란색, 초록색 계열이 조금은 더 튀거나 어색하게 보여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LED 램프의 경우에는 파란색이 살짝 높았다가 나머지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광원의 어떤 색 스펙트럼의 특징이 우리가 그 안에서 보고 있는 다양한 색들의 특징, 그 장면의 특징들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광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조명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풍성한 빛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자연광 안에서 가장 풍성한 빛을 볼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창가에서 찍은 사진들이 더 마음에 들고 그 사진들이 더 예뻐 보이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색의 연색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한 사물이라도 더 좋아 보이게도 만들 수 있고 혹은 좋지 못해 보이게 만들 수도 있죠.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를 바라볼 때도 혹은 테이블 위에 그릇 안에 있는 음식들을 바라볼 때도 그 조명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색, 우리가 보는 대상은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런 연색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들이 있죠. 색의 미묘한 차이들을 잘 구분해야 하는 화장품 매장이라든지 혹은 화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색의 그림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공간도 역시 색이 중요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네가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기 위해 공간에 참여했다는 이 오랑주리 미술관의 어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자연광이었습니다. 하얀색의 배경에 공면의 벽에 자연광이 들어오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네의 뜻이었다고 하죠.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던 모네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연에서 보여지는 자신의 그림의 색과 실내에서 보여지는 자신의 그림의 색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사실을요. 모네가 그린 다양한 그림을 봐도 그 빛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색들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라면 단순하게 건초 더미는 갈색으로, 하늘은 파란색으로 그렇게 그렸을 것 같은데도
모네는 빛 안에 있는 수많은 색들을 캔버스에 표현하려고 애썼습니다. 갈색, 건초더미 위에도 수많은 색의 빛들이 반사하고 산란하고 있음을 그의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빛을 그린 화가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모네의 빛은 자연의 풍성한 빛 그리고 풍성한 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가진 팔레트의 색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따라서 내가 그리는 캔버스의 그림의 색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빛이라는 팔레트가 풍성한 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캔버스 위에 보다 아름답고 풍성한 색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음을 의미하죠. 이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결국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빛이다 라는 이 문장은 어떤 형태나 공간뿐만 아니라 색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색마저도 조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 사실은 본다는 이 시각 감각이 굉장히 불완전하고 또 연약하면서 굉장히 상대적인 감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도구가 저는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빛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2강에서 뵙겠습니다.